기분 좋게 보고 있었을 텐데. 넣었다! 첼시! 포파나! 지금 코너킥 상황이었는데 골키퍼가 세이브까진 잘했는데 그거 리바운드 볼을 주는 방향이 안 좋았네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중계 카메라는 딱 실점하자마자 골키퍼부터 잡아주더라고요. 사이드 쪽으로 밀어내야 되거든요. 저거 이제 우리 세이브 할 때. 근데 앞으로 볼이 흘러버려가지고 세컨 볼을 줬다는 거지. 리바운드 볼을. 오바명. 오바명 2경기 연속 골이네. 근데 이거 약간 디딤발 아니야? 맞은 거 아니야? 그치? 예, 디딤발 맞은 거 같아요. 킥은 안 맞고 슈팅을 때렸는데 예. 위치를 잘 잡으면은 전기 나올 수 있는 거죠. 오 제대로 했네. 왼발 완전 갖다 제대로 댔네. 했네. 예, 미안 가봉맨 제임스 제임스 우와 하메스 명단에 없어요. 야 리스임스 봐봐. 야 그 구석에서 때렸는데 오래간만에 첼시가 또 이 윙백으로 상대 쳐버리는데요. 와. 그냥 후렸어. 씨. 이야.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초반에 좀 위기를 겪는 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리버풀도 좀 쉽지 않고 예. 첼시도 어려워가지고 투엘이 잘리고 예. 포터 감독이 왔단 말이에요. 예. 사실 첼시가 챔피언스리그에서도 그동안 승리가 없었는데 예. 야 이번 시즌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포터의 첼시가 예. 그것도 이탈리아의 밀란을 잡았단 말이에요. 예. 3대 0으로 이겼어요. 예. 내용적으로도 결과적으로도 어쨌든 좀 뭔가 벗어나는 느낌? 물론 뭐 완벽하게라고 볼 수는 예, 없겠지만 완벽하게라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흐름 자체는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앞서서 팰리스를 2대1로 잡았고 예. 또 오늘 이렇게 또 3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어쨌든 올라가는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흐름은 맞는 것 같다. 자, 근데 요 경기는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란의 어려운 지점이 있었어. 그걸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예. AC 밀란이 어떤 부분이 좀 어려웠는지. 부상... 또 하나는 첼시는 어떤 게 좋았는지. 예. 두 가지. 그러니까 이겼으니까 첼시에 좋은 부분이 있고 밀란은 좀 어려웠던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예. 나눠서 한번 보자. 그래서 자, AC 밀란은 챔피언스리그 이번 경기 패배가 올 시즌 첫 패배입니다. 예. 챔스에서. 예. 그러고 보니까 모든 경기 통틀어 가지고 물론 무승부는 좀 많긴 했지만 김민재 선수가 그때 뛰었던 이거 발 뻗어가지고 방어했던 그 나폴리에게 졌던 게 유일한 패배였는데 예. 오늘이 시즌 두 번째 패배네. 예. 자 밀란의 어려웠던 거 아까 이제 부상이라는 얘기 잠깐 했었는데 예. 부상이 너무 많았죠? 많아도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다. 예, 일단 좌우 풀백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날 정도. 그러니까 주전 좌우 풀백인 그 테오 에르난데스하고 칼라브리아가 동시에 부상인데다가 테오 또 빠진 게 좀 많이 아쉽더라. 그리고 그건 칼라브리아 공백도 굉장히 컸어요. 이 선수가 왜냐면 후방 빌드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오늘 그 후방 빌드업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밀란이. 예, 거기다가 제1 백업이라고 할 수 있는 플로렌치까지 부상이었어요. 그래서 오케이. 이제 좌우 풀백에 발로투레하고 데스트가 나왔는데 데스트는 그 나폴리전 경기를 터트린 선수였잖아요. 터트린 선수.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예, 나쁜 의미에서 그 페널티킥 허용하면서 그랬던 선수였고 또 이제 센터백에서도 중심을 잡아주는 키에르가 또 부상 후 빠졌고요. 그리고 또 이제 주전 골키퍼인 메냥도 부상 후 빠졌고요. 예, 그리고 오른쪽 윙이 다 부상 후 빠졌고요. 맞아요. 뭐 질라탄이야 계속 빠져 있으니까. 예. 토모리 제외하고는 수비 쪽은 다 백업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늘은 차포 뗀 게 맞지. 예. 밀란이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것만은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세트 피스에서 공중볼 싸움에서 일단 발렸어요. 토모리가 보면 공중에 약한 게 있거든요. 예. 그리고 칼룰루도 원래는 풀백에서도 선수거든요. 저 선수가 전문 센터백이라고 보긴 조금 애매한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공중볼에서 티아고 실바가 헤딩을 3번을 가져갔고 그중에 유효 슈팅이 2번이었거든요. 오케이. 예.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공중볼에서 상당히 약점을 보이기도 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골키퍼도 타타루사누가 선발로 나왔는데요. 그 첫 실점 장면. 그렇지. 좀 이 펀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쳐내기까지는 했는데 이 골키퍼가 쳐내는 거는 그 다음 쳐내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든. 앞으로 해서 리바운드를 줘버렸어. 원래는 측면 쪽으로 밀어서 리바운드를 안 줘야 되는데 앞으로 주니까 당연히 거기서 그냥 때려버려가지고 포파나가 골을 넣은 거죠. 그리고 오늘 어쨌거나 제가 좌우 풀백이 정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좌우 풀백이 첼시의 강점인 좌우 윙백한테 탈탈 털렸습니다. 말 그대로. 오케이.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밀란은 일단 부상이 너무 많았다. 예. 두 번째 높이 싸움에서 안 됐다. 예. 그러면서 측면과 골키퍼에서
어떤 미스나 너무 털려버렸다. 네. 오케이 이러면서 밀란은 이번 시즌 두 번째 패배를 당했다. 네. 챔피언스리만 놓고 보면 첫 패배를 당했다. 네. 자, 요게 이제 밀란의 좀 고민이자 문제였다 오늘. 네. 첼시는 밀란이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긴 있었지만 아까도 했던 것처럼 분명히 올라가고 있어요. 네. 감독 바뀐 이후에 첼시가 오늘 좋았던 건 뭘까요? 저는 그러니까 포터볼을 제대로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분석 영상에서도 얘기했잖아요. 포터 감독은 윙백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쓴다. 그리고 측면 위주의 플레이들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브라이튼에서도 그랬죠. 예, 그랬는데 이제 첼시에서도 그러고 있거든요. 실제 잘츠부르크하고의 경기에서도 중앙 공격 비율이 17.7%밖에 안 됐었어요. 잘츠부르크 얘기를 하는 건 포터 감독이 첼시의 지휘봉을 잡고 치렀던 첫 공식 경기였거든요. 예. 네, 챔피언스리그. 그리고 또 오늘 경기에서도요. 중앙 공격 비율이요. 18.8%밖에 안 됐어요. 오늘 경기 역시도. 아, 오늘 경기를 놓고 봤을 땐 첼시가 가운데 공격이 18.8.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오른쪽이 45.1, 예. 왼쪽이 36.1. 예. 야, 완전히 날개로 공격한 거네. 잘츠부르크전도 47.1% 오른쪽이. 아, 확실히 오른쪽이 그러니까 반올림 해버리면 거의 50%를 오른쪽에서 해버리네. 예. 그리고 양쪽 합치면은 80% 이상을 양쪽으로 써버리네. 예, 그렇죠. 가운데는 한 20%가 안 되는. 예. 어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리스 엠스가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볼 터치를 가져가고요. 패스랑. 오른쪽 윙백. 예, 그 99회를 가져갔거든요. 오늘도 리스 제임스가 어마어마한 원더골 네. 넣었잖아요. 사이드로 빠져나가서 구석에서 정석인데 골키퍼 예. 머리 보고 그냥 때려버리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볼 터치가 많은 선수가 바로 벤치렐. 아, 확실하구나. 이 포터 감독의 어떤 축구의 스타일이. 예. 그러니까 포터볼이라고 하는 게 윙백, 사이드 쪽을 어마어마한 공격적으로 올리면서 거기서 뭔가 풀어나가는 게 눈에 띄고 있다. 네. 아하, 오케이. 자, 이런 특징들이 좀 나왔는데 오바메양은 연속골이에요. 예, 두 경기 연속골이죠. 물론 이제 예. 오바메양이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어떤 대단하냐 이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왔을 때 마무리. 왜냐하면 사실 첼시가 앞쪽이 어떻게 할 거냐 네. 이 고민이 있었잖아. 루카쿠가 그냥 그렇죠. 삽질하고 떠난 네. 다음에. 솔직히 팰리스전에 골 넣고도 비판을 들었었거든요. 오바메양이 경기 내용이 너무 안 좋다라고. 오케이. 근데 이렇게 연속으로 골 넣어버리면요. 그동안 그러면 첼시의 결핍되었던 부분을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아이 스트라이커는 어쨌든 저렇게 결과 내면 돼. 네. 예, 위치 좀 잡아가지고 넣으면 돼. 끝나는 거지 뭐. 자, 그러면 포터 감독이 어떤 그 측면을 이용을 한 어떤 공격 예. 압도적으로 80%를 양쪽에 써버리는 네. 이런 축구가 결과를 좀 내고 있고, 그다음에 앞쪽에 부족했다니까 스털링의 아무래도 폭발력은 좀 그렇잖아요. 네, 골로서의 폭발력이. 네. 근데 이제 오바메이 어쨌든 뭐 연속골 넣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괜찮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첼시가 어떤 축구가 지금 완벽하게 올라왔냐? 그러지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않다라고 보이죠. 그러면 어떤 예. 게 조금 문제라고 봐야 될까? 아니면 뭐 더 개선해야 될 부분? 일단은 첼시는 중앙에서 조금 부상 복귀도 되긴 해야 돼요. 캉테라던가 예. 그런 선수들이 복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선도 조금 더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마운트가 이번 시즌에 그렇게 좋지는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고요. 지난 시즌까지 마운트가 거의 막 소년 가장 노릇을 하다시피 했잖아요. 저는 뭐 오늘 경기는 움직임이 괜찮다고 보는데 예.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마운트가 조금 더 올라오긴 해야 되고요. 예, 스털링도 어쨌건 간에 마무리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하고요. 예, 그래도 조금 그나마 고무적인 부분은 포파나가 두 경기 연속 별로였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서 실점의 빌미도 제공했었는데 오늘은 골 넣고 근데 이런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어요. 맞아. 포파나가. 그래서 전반전에 나갔지. 교체했잖아요. 예. 골 넣고 나갔어요. 아까 포파나가 골 넣으니까 사람들이 와 이제 드디어 1,000억 같이 한다고. 근데 엄청나게 돈 주고 데려왔으니까. 레스터에서도 부상이 컸던 선수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메디컬 테스트를 미국에서 받았잖아요. 맞아. 예. 그러니까 부상 이슈가 있었고 포파나도. 그다음에 지금 첼시도 캉테에 자꾸 부상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인데 이런 부상은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네. 예. 예. 근데 이 조 있잖아요. 이 조가 되게 혼전입니다. 예. 그러니까 첼시가 오늘 챔피언스리그 첫 승을 올 시즌 거두긴 했지만 좀 모르는 게 짤즈부르크가 지금 1승 2무 무패로 5점으로 1위예요. 네. 오히려 짤즈부르크가 1위고 첼시하고 밀란은 1승 1무 1패로 갔습니다. 승점 4점으로 뒤를 이어가고 있고 디나모가 1승 2패로 3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1위 짤즈부르크부터 4위 디나모까지 승점이 2점 차예요. 네. 이거는 완전히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고 첼시가 바로 일정 진짜 빡빡하네. 그러니까요. 일주일 뒤에 바로 또 이탈리아 밀라노 가가지고 그 밀란이 0대3 되니까 그냥 빨리 주전들 빼버렸잖아요. 핵심 선수들부터 뺐잖아요. 이게 일정이 너무 빡빡하니까 맞아요. 좀 이렇게 돼요. 북런던 더비 때도
경기 깨져버리니까 아예 일찍 빼버렸잖아요. 이게 이제 카타르 월드컵 때문에 지금 그리고 챔피언스리그도 그 월드컵 전까지 조별리그 다 끝내야 되니까 되게 빡빡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모른다. 변수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첼시도 첫 승을 거두긴 했지만 다음 주 이탈리아 원정을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는 걸로 할게요.